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AI랩의 최윤재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 팀에서 최근 발표한 모델을 포함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들을 소개해드리고 이 모델들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은 특정 도메인의 이미지를 다른 도메인의 이미지로 바꾸는 작업을 지칭합니다.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엣지 또는 레이블 맵을 실제 사진으로 바꾼다거나 아래처럼 동물의 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사람의 얼굴에 다양한 스타일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초기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은 픽스2픽스라는 모델입니다. 픽스2픽스는 간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 두 개의 모듈을 동시에 학습합니다.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인풋 이미지와 그에 상응하는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를 모두 입력으로 받아 실제 맞는 쌍인지 아니면 가짜 쌍인지를 판별하도록 학습합니다. 반면 제너레이터의 경우 생성한 아웃풋이 그와 상응하는 정답 이미지에 가깝도록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픽스2픽스를 활용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결과 예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엣지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 실제 사진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가방, 고양이, 신발, 사람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모델은 픽스2픽스 HD라는 모델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모델은 픽스2픽스를 HD급 고해상도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 모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기존 픽스2픽스에서 사용한 제너레이터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몇 개의 레지듀얼 블럭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된 레지듀얼 블럭과 스픽 커넥션은 제너레이터가 안정적으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변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픽스2픽스 HD를 활용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결과 예시입니다. 화면에 꽉 찰 정도의 고해상도 레이블 맵을 입력으로 받아 실제 사진을 생성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픽스2픽스 HD를 활용하면 유저 인터랙션을 고려를 해서 트랜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 차의 스타일도 바꿔줄 수가 있고요. 어떤 특정 부분의 도로 스타일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모델은 스페이드라는 모델입니다. 기존 모델들과 같이 위에 첫 번째 가로줄에 있는 레이블 맵을 입력으로 받아 아래 여러 이미지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페이드는 왼쪽 세로줄에 있는 참조 이미지들의 스타일을 반영하여 아웃풋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을진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어줬을 때 그에 맞춰 아웃풋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드 모듈을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스페이드는 레이블 맵으로부터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감마와 베타를 추출합니다. 여기서 감마와 베타는 중간 컨볼루션 피처와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추출한 감마와 베타를 중간 컨볼루션 피처의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셈과 덧셈을 함으로써 피처를 모듈레이션 해줍니다. 오른쪽 그림은 스페이드 제너레이터와 구조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위에 보시는 기존 픽스2픽스 HD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는 레이블 맵을 제너레이터의 앞단에 넣어주는 것이 아닌 디코더 부분의 모든 레이어마다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중간 레이어마다 입력으로 넣어준 레이블 맵은 스페이드 레즈블럭을 통해 제너레이터가 트랜슬레이션 하는 데 사용합니다. 스페이드 레즈블럭은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앞에서 설명한 두 개의 스페이드 블럭과 컨볼루션 그리고 액티베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페이드 제너레이터를 활용한 데모 예시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하늘, 나무 등의 다양한 클래스의 시멘틱 팔레트가 있습니다. 유저가 산을, 바위를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 위에 어떤 또 다른 자그마한 바위도 또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 위에 산도 그릴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스페이드를 활용하면 예술가나 화가들의 창작 활동에 영감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Unpaired Image to Image Translation 모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모델들은 왼쪽 그림과 같이 입력과 출력상을 학습 데이터로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력과 출력상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강아지로 바꾸고 싶다고 할 때 특정 고양이에 상응하는 강아지 이미지를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paired Image Translation 모델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모델들은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입력과 출력상 없이 클래스 레이블링만 되어 있으면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를 고양이로 바꾸고 싶을 때 고양이와 강아지 이미지들이 각각 여러 장씩만 존재한다면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Unpaired Image Translation 모델로는 CycleGAN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림은 말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 얼룩말 이미지를 생성하는 예시입니다. 여기서 CycleGAN은 생성한 얼룩말 이미지로부터 인풋으로 넣어줬던 말 이미지를 다시 복원하도록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제너레이터는 다시 복원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인풋 정보를 무시하지 않고 잘 반영하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의 포즈나 배경들을 유지한 채 말의 텍스처나 얼룩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영상은 CycleGAN을 활용한 말 이미지를 얼룩말로 바꾸는 예시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Unpaired Image Translation 모델을 활용하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낮 이미지를 밤으로 바꾼다거나 아래 보시는 것처럼 겨울 이미지를 여름 이미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가능한데 맨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 사진을 다양한 화가들의 스타일을 반영하여 그림들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개드린 모델들은 한계점도 있는데요. 바로 아웃풋 이미지가 하나로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한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를 원하는 경우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아웃풋들을 생성할 수 있는 멀티모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표범을 고양이로 변환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기존 사이클간과 같은 모델은 특정 표범 사진이 주어지면 이것을 하나의 고양이로 매핑하도록 학습합니다. 반면 멀티모달 트랜슬레이션 모델들은 하나의 표범 사진으로부터 여러 종의 고양이들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다양한 아웃풋들을 생성하기 위해 이 모델들의 제너레이터는 인풋 이미지뿐만 아니라 레이턴트 벡터를 추가 인풋으로 받습니다. 레이턴트 벡터는 랜덤 노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하여 넣어줍니다. 즉 인풋 이미지가 같더라도 다른 레이턴트 벡터를 넣어줌으로써 다양한 아웃풋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모델들은 제너레이터가 아웃풋 이미지를 생성할 때 레이턴트 벡터를 무시하지 않고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인코더를 활용하여 다시 레이턴트 벡터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킵니다. 이 영상은 멀티모달 트랜슬레이션 모델을 활용을 하여 시베리안 허스키를 고양이로 바꾸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종과 스타일의 고양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맨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겨울 사진을 다양한 여름 사진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를 다양한 야생동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맨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앞에서 소개한 픽스2픽스와 달리 하나의 엣지 이미지로부터 다양한 실제 가방 사진들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 도메인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모델들은 이미지 도메인이 여러 개로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계절을 예를 들면 여름과 겨울뿐만 아니라 봄과 가을도 있겠죠. 이 경우 총 4개의 도메인 간의 변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 크로스 도메인 모델들은 각 도메인 쌍마다 제너레이터를 따로따로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도메인 개수가 늘어날수록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제너레이터들을 학습시켜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팀에서는 스타간이라는 모델을 제안했었습니다. 스타간은 도메인 수에 상관없이 하나의 제너레이터만으로 여러 도메인 간의 트랜슬레이션을 학습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스타간의 제너레이터는 인풋 이미지뿐만 아니라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레이블 형태로 입력으로 받아 트랜슬레이션을 학습합니다. 도메인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레이블의 차원만 늘려주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제너레이터만으로 멀티 도메인 간의 트랜슬레이션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간을 활용하면 하나의 제너레이터만으로 멀티 도메인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머리 색상을 바꾼다거나 성별, 혹은 나이, 혹은 피부색, 그리고
표정까지 하나의 제너레이터만으로도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초기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인 픽스2픽스부터 인풋 아웃풋 페어 없이도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사이클 게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아웃풋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들도 살펴보았고요. 멀티 도메인의 트랜슬레이션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스타간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모델들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간을 제외한 모든 모델들은 멀티 도메인에 대해 여러 개의 제너레이터들을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이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타간 또한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아웃풋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표정을 바꾼다고 했을 때 특정 표정에 대한 결과물을 하나밖에 생성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행복하거나 화난 표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스타간은 딱 하나밖에 생성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전 연구들의 이런 한계점을 인지하고 최근에 저희는 이를 모두 해결하는, 즉 멀티 도메인과 멀티 모델을 모두 만족하는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들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모델은 바로 스타간 V2라는 모델인데요. 스타간의 단점을 보완하였기 때문에 모델명을 스타간 V2로 지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스타간 V2는 멀티 도메인에 대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의 경우 도메인을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각 도메인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여성과 남성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동물 사진의 경우에도 고양이, 강아지, 그리고 야생동물 세 가지 도메인에 대해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간 V2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도메인마다 다양한 스타일을 뽑기 위해 저희는 멀티헤드 형태의 매핑 네트워크를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레이턴트 코드를 도메인에 스페시픽한 스타일 코드로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타간 V2의 제너레이터는 인풋 이미지의 스타일 코드를 반영하여 아웃풋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아웃풋 이미지를 인코더에 넣어 스타일 코드를 다시 복원하도록 제너레이터를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태스크 형태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두어 각 도메인에 맞춰 해당 브랜치의 애드버시얼 로스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합니다. 스타간 V2는 레퍼런스 이미지의 스타일을 반영하여 트랜슬레이션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의 위에 가로를 보시면 소스 이미지가 있는데요. 소스 이미지로부터는 실제 사람의 생김새나 포즈를 따라오게끔 만들고 옆에 보이는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에서는 성별과 여러 스타일들이 따라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 같은 것도 바꾸고요. 이거는 이제 동물을 바꿔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소스 이미지에서는 포즈나 쉐입 같은 게 따라오고 레퍼런스 이미지에서는 실제 그 동물의 종이나 고양이의 텍스처 같은 것들을 따라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생동물도 잘 바꾸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자나 늑대 까지 잘 바꾸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스노우팀과 협업을 통해 스타간 V2를 비육12 이벤트성 서비스에도 출시를 하였습니다. 나의 사진을 입력으로 넣어주면 다양한 스타일의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제공하는 서비스였고 중국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었습니다. 이처럼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기술은 실제 서비스에도 적용할 만큼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모델은 코코 퓨닛이라는 모델입니다.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달리 이 모델은 스타일 인코더가 컨텐츠와 스타일 이미지를 모두 입력으로 받게 됩니다. 애초에 컨텐츠의 포즈나 쉐입 정보들을 고려하여 스타일을 뽑으면 훨씬 더 컨텐츠 이미지의 특성을 잘 유지하면서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비교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컨텐츠 이미지의 포즈나 모양은 유지하면서 스타일 이미지의 텍스처를 입히면 성공한 것입니다. 빨간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베이스라인 피닛의 경우 컨텐츠 이미지의 포즈나 모양이 많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맨 아래에 코코 피닛의 경우 생성된 이미지에서 컨텐츠의 포즈와 모양을 잘 유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코 퓨닛을 활용하면 풀바디 애니멀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몸이 다 등장하는 강아지 사진이 왼쪽에 있고요. 이 강아지 사진을 스타일 이미지에 맞는 동물의 종으로 잘 바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도 이 왼쪽에 있는 새의 모양이나 포즈는 유지를 하면서 스타일 이미지에 맞게끔 텍스처가 변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몇 개 더 소개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비디오 도메인으로도 확장시킨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춤추는 영상에서 포즈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포즈 정보에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입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활용하면 춤을 잘 못 추는 사람도 연예인이나 댄서와 같이 춤을 잘 추게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또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활용해서 스케치 이미지를 사진으로 바꿔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모델을 활용하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쉽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다양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들과 애플리케이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논문과 코드가 모두 공개되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